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6월 25일 증권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썸네일 맨 위에는 속보 MSCI 편입 불발, 대한민국 증시를 말하는 겁니다. MSCI 편입 불발됐고, 자, 지수 3100 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참고로 어제 3100 위에 올라섰죠. 그런데 하루 전날. 자, 어제 3100 위로 올라설 거를 하루에 올라설 거를 생각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전날 311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죠. 어떤 근거로 올려드렸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는 저의 필살기 노트북이 있죠. 자, 이겁니다. 이거 연구하면 다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마감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오늘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시 흐름을 오늘 볼 세 가지 포인트. 삼성전자, 외국인 선물, 개인 수급. 오늘 포인트는 이거다. 자, 삼성전자 어제 잘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간밤에 미국 증시 잘 끝났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잘 안 끝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제 우리 증시도 저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쭉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다 잘 올랐어. 다 같은 이유야. 그렇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6만 원 위에서 오랜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6만 원 위에서. 근데 반도체 지수가 미국 증시가 잘 끝났단 말이야. 특히 반도체 지수가 잘 끝났어요. 삭스 지수가. 그러면 오늘도 삼성전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지. 그렇죠? 다.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그 뒤가 문제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선물 개인 수급은 꼭 봐야 된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렸죠. 우리 이런 수익 종목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30% 이상, 뭐 단기로 보는 종목 말고 30% 이상 수익 난 종목만 골라서 비중을 줄였습니다. 왜 어제 줄였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잠시 보고 갈게요. 자, 어제 우리 증시 이렇게 잘 올랐잖아. 그렇죠? 코스피 2.96 올랐고, 코스닥은 2.06% 올랐고, 자, 다우 1% 이상, S&P 1% 이상, 나스닥도 1.43% 올랐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볼게요. 자, 중요한 자리에서, 자, 도깨비밸류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장대 양봉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장대 양봉 나오면은 트럼프가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그게 나와버렸어. 자, 그렇다고 해서, 장대 양봉까지는, 그렇죠. 뭐 1%, 1.4%, 우리나라는 뭐 2, 3%씩 오르는데, 자, 어찌됐든 요 박스권을 지났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야 어찌됐든 그렇죠? 자 다행입니다. 이거는 다행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제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CCTV겠죠. CCTV로 이렇게 봤더니 신호 위반하는 것도 꽤 나왔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찌됐든 뭐 직전 고점에서 미끄러진 거니까 뭐 어쩌됐든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자, 어제 우리 회원님들 프리마켓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이 요즘에는 8시까지 시작이 되잖아. 8시까지 이어지잖아. 밤 8시까지.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우리는 몇 달 동안 들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진짜 대장주를 몇 달 동안 들고 있었어요. 그거 4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11%가 오르길래 40% 정도 수익을 받길래 비중을 줄였는데 어떻게 줄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입니다. 이렇게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것만 봅시다. 어제 당연히 오를 날인데 왜 올랐는지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딱 포인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MSCI 불발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발표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우리 증시 어제 봅시다.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자, 요거. 자, 이게 어제 거잖아. 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거지.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마감거래 지금 보여드리면서 3110 선물지수로 417.5 어제 418 넘어섰잖아. 그렇죠? 417.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게 3110이다 했는데 어제 3105 찍고 3103에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말한 대로 제가 며칠 전에 또는 하루 전에 말한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제장 끝나고 봐서는 상향 조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 미국인, 외국인 옵션 하는 애들이 전날도 417.5를 제일 높게 봤는데 어제도 417.5보다 더 위로 올린 건 없어. 근데 어제 상승 탄력 파워에 의해서 418.30인가까지 갔었죠. 예, 그렇게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옵션에서는 더 위로 보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갑자기 바뀔 때 조심해야 되거든. 자, 계속 상승과 하락 배팅이 비율이 비슷했단 말이야. 늘 비슷했단 말이야. 그런데 월요일 날 갑자기 위로 배팅이 엄청나게 많아졌지. 그렇죠. 78%대 22%.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야. 하락의 71%. 요 숫자들한테 하락 배팅에 잔뜩 들어갔어 어제. 이 상승 배팅은 어제 목표 달성했잖아. 그렇죠. 4일 7.5가 제일 고점인데 4일 8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네는 상방에 투자한 걸 빼먹었단 말이야 어제. 응? 그런데 추가 상방은 안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하락에 배팅을 했단 말이야 얘네는. 외국인 애들은. 자, 그러면 MSCI 편입 발표는 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던 거고 외국인 애들이 그거를 정보를 미리 알고 한국도 편입 불발이야. 그거 알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야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제는 조금 한 번쯤 조정을 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타이밍이 왔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에 배팅을 했는지 그건 오늘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수급 외국인 선물을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즉각 대응할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뭐 어떻게 분위기 어떻게 가고 있고 외국인 어떻게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을 알려주면 이제 아는 거고 개인 수급도 개인 수급은 여러분은 볼 수 있어. 그렇지만 일하면서 계속 휴대폰 볼 거야? 이 채널방 보면 간단하잖아. 이것도 휴대폰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선물 자 어제 선물 거래 마이너스 나왔어. 전날 월요일 날 9천 계약 1조 원 넘는 선물을 매도를 치고 어제도 장중에는 현물 시장 돌아갈 때는 계속 매수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나서 장 끝날 때는 다 팔아버리고 마이너스로 바꿔놨단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도 불안하잖아 뭐 어쩌고 계속 갈 것 같으면 선물을 팔지 않는다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돼. 근데 선물을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시작부터 팔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선물을 시작부터 계속 판다면 진짜 오늘 음봉 나올 확률이 큰 거고 그런데 장중에는 사다가 또 단타 치는 방향으로 막판에 파는 건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전날 어제 말고 월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을 샀어. 코스닥까지. 근데 어제는 그 반을 팔았어. 월요일 날 사고 어제 올라갔으니까 단타로 팔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오늘 야 너무 우리가 일찍 팔았네. 어떻게 3,100까지가 그렇게 생각은 못했을 거야. 근데 도깨비별로 시황전략 보면 안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후회하고 또 미국 증시도 잘 올랐고 하니까 오늘 또 갭상승이 나와. 갭상승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를 우하고 또 몰릴 수도 있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걸 또 어제 옵션 포지션 보면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덤비느냐 안 덤비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 갭상승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나오는 이것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마감글에 도깨비발 뭐라 그랬어요? 자 오늘부터 어제 마감글에 내일부터는 신규 매수 무조건 금지. 저는 이렇게 드렸어요. 뭐 여러분 행동은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이 말을 듣는 분이 하는 거지만 자 당분간 신규 매수는 무조건 금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도 당분간 며칠 동안 매수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어제 뭘 매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몇 종목은 보여드렸죠? 오늘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안 보여드린 거.
자, 이건 코스피 지수고요. 자, 이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올랐죠. 자, 도깨밸류가 자율주행, 자율주행, 로봇택시지 결론은 어제 시범을 보였잖아.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샀냐면 13만 원대 샀어요. 13만 원대. 1월 달에 샀어요. 1월 달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다가 요때 이게 몇 달 지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여기서 비중을 약간 줄였는지 뭐 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샀는지 기억이 안 나. 어찌됐든 1월 달에 샀어요. 13만 3천 원이 얼마 샀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손절 절대 안 했어요. 현대오토 실적 좋은 회사고 시장이 같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손절 절대 안 했어요. 꾹꾹 참고 기다려서 로보택시로 한번 먹자. 자율주행. 이걸 먹었어요. 어?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40% 이상 먹었기 때문에 40% 전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제 팔았어요. 자, 어떻게 팔았는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KG 이니시스는 매도 안 했습니다. 저희. 자, KG 이니시스 어제 얼마에 매수했는지 어제 마감글에 다 증거 자료와 같이 보여드렸죠. 10,000원 밑에서 매수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14,000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수익을 준 거지. 그렇죠? 어제 프리마켓, 어제 아침에도 상한가가 갔었어요. 잠깐 상한가 가더라고. 그런데 정규 시장 시작되니까 안 가더라고. 풀렸어, 상한가가. 그리고 2, 3%밖에 안 움직이다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온 거야. 그래서 KG, 여기 네이버도 보이죠? 나 네이버 우리가 목표가 30만 원이라 그랬죠. 비중 10%만 줄였어, 일단. 비중 10%만. 자, 이런 얘기고, 어제 매도한 거. 현대오토웨버 오래 들고 있었으니 1월 달에 매수했으니까 수익률 아주 좋아요. 비중 70% 차익 실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비중 70%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렸지도. 올매도 하셔도 됩니다. 아, 내일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마감할 수도 있으니 일단 비중 70% 줄이라 했고 올매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맡겼어. 이렇게 채널방에서 우리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오늘부터 신규 매수는 당분간 안 할 것이고 이번 주는 일단 안 한다고 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40%, 30% 이상 먹은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씩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지금은 가는 말에서 내리면은 내렸는데도 더 올라갈까 봐 그런 거 느끼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당연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안 팔아. 그래서 네이버도 10%밖에 안 팔았잖아. 일단 10%. 10%밖에 안 팔았고 현대오토에버는 일단은 많이 파는 거지. 많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많이 파는 거지. 왜? 이거 팔았으니까 현금이 생겼잖아. 그럼 또 다른 종목을 찾는 거지. 얘처럼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요 정도에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을 또 찾아서 들이면 되는 거야, 저는. 전 일반 개인이 아니고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먹을 만치 먹은 거 팔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자.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왜 정규 시장에서는 안 팔았던 종목도 어제 정규 시장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팔았느냐? 아직도 애프터마켓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침 8시부터 거래가 되고 밤 8시까지 거래가 돼요. 애프터마켓 안 되는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됩니다. 자, 어제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계속 잘 참았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까지 가나 계속 참았어. 자, 그런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 이렇게 높은 데서 갭이 엄청 크잖아. 갭상승 크게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장대 양봉이 나올까? 그거는 미지수고 그리고 이거가 이상하잖아. 이거는 정규 증시 끝나고 볼 수가 있잖아. 야,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오르는 종목 많이 먹은 거는 좀 차익실현 해야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좋았으니까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빈다. 그러면은 하방에 외국인 애들이 하방에 투자를 어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를 막 덤비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팔 거 받아주는 애가 막 나타나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물 지수도 잘 봐야 되고, 장 초반부터 팔려면 장 초반부터 매도가 계속 나올 것이고, 받아주는 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끌어당기다가 막판에 던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주 옵션 만기. 그걸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트가 어제 차트는 좋지. 자, 드디어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다. 오늘 갭상승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덤비면은 지수를 누르려고 삼성전자를 팔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와서 보시란 얘기입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야. 이번 주는 일단, 이번 주에 봤자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어. 3일 동안 신규 매수는 좀 참아보자. 이걸 이야기해드리고, 먹을 만치 먹은 종목은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먹을 만치 먹은 종목. 먹을 만치 먹었다는 게 뭐야? 배불리 먹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나 7% 수익 나는데 5% 수익 나는데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7% 수익 났어도 5% 수익 났어도 만약에 너무 높은 데서 산 거는 그렇게 해야 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처리한 도깨비 벨이었습니다.